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언제나 신비롭고 위대해 보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영험한 자만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예언자나 무속인도 아닌데 의외로 앞일을 잘 내다보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월 또는 몇 년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눈치라도 챈 듯이 방송을 통해 언급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연예인 톱3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경규의 선견지명이 화제입니다. 지난 1월 방송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그맨 박나래의 성희롱 관련 혐의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카오TV 찐경규의 장도연을 초대해 차세대 국민 MC로 꼽으면서 그녀에게 건넨 선배로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3개월 뒤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조언이었음이 뒤늦게 회자되며 화제에 올랐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이경규는 후배 장도연에게 도연이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뭐냐고 물었는데요. 장도연은 딱히 뭐가 없다고 하면서 19금이라고 하자니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다. 영미 선배는 유쾌하게 선을 잘 타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래 선배만큼의 파이팅이나 에너지도 없다. 김숙 선배처럼 멋있다고 할 만큼 포스도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이경규는 이윽고 장도연에게 절대 19금 개그는 하지 마라고 충고했는데요. 19금 이런 거 하지 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오프라 윈프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너다라며 용기를 주는 모습에 후배 장도연은 물론 시청자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송 3개월 후 놀랍게도 개그맨 박나래가 지나친 19금 개그로 인해 성희롱 논란에 휘말리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곤란을 겪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세 중에 대세 개그맨으로 등극했던 그녀의 인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장도연은 5월에 열린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대선배인 김숙, 송은이 등을 제치고 TV 여자 예능상을 수상하며 승장구하고 있죠. 그에 못지않게 이경규는 MBC 무한도전을 통해 누워서 하는 예능을 선보일 것이라며 눕방 트렌드를 예견하거나 2000년대 초반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예능의 끝은 다큐라며 리얼리티 방송 포맷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무려 40년 차 개그짬에서 나오는 연륜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 전역 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광희도 남다른 촉을 가진 예지 능력자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 버닝썬 사건 관련 예언을 줄이 내놓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의외로 선견지명 있는 연예인으로 불리며 기존의 가벼운 이미지가 재평가되고 있죠. 부적절한 영상을 몰래 촬영해 단톡방에 유포해 연예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전락한 정준영. 그리고 승리와 몇 아이돌 가수들이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팬들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는데요. 먼저 MBC 라디오스타에 정준영과 함께 출연했을 당시 광희는 무한도전에 피해가 갈까봐 정준영이 부르는 자리에 절대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나 안 돼, 못 나가라며 정준영의 러브콜을 거절했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촬영이 없어 집에 있는데도 거절하자 정준영은 광희에게 도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준영이 대형 사고를 치면서 진짜 도라이는 바로 정준영 자신임이 밝혀졌죠. 이번엔 승리인데요. SBS 가로 채널에 출연 당시 MC였던 승리에게 장사하느라 정신 나간 줄 알았었는데 방송 잘한다라며 칭찬을 한 장면이 새삼 화제입니다.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버닝썬 사건을 예견하는 것일 줄 광희 자신은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MBC 무한도전 출연 당시에는 심지어 빅뱅 멤버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미리 예측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광희는 탑과 댄스 배틀을 벌이면서 빅뱅을 이기려고 했고 뜻대로 되지 않고 궁지에 몰리자 탑에게 다가오지 마. 이 형 눈이 이상해라고 멤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1일 탑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광희의 이 한마디가 성지글이 되면서 화제를 모았죠.
그 밖에도 광희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자신의 신인 매니저인 유시종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그가 과거 일진이었던 걸로 밝혀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매니저는 퇴사하고 광희의 예지짤들만 영원히 남게 됐죠. 이처럼 워낙 화려한 예견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 광희는 연예계의 탐지견, YG 전문 팩트폭력대, 아이돌 수사관 등으로 추앙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예견이 사실로 증명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제시카 H5에서 제시까지 15년이 넘게 우리 곁에 있으면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 제시. 촌철살인의 솔직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다 속 시원하게 해주는 센케로 유명한데요. 바로 그 솔직 발언이 시간이 흐른 후 소름 끼치게 적중한 예언이었음이 증명되면서 연예계의 새로운 예언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예계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박한 사건, 바로 서예지 가스라이팅을 예측하는 듯한 행동은 제시의 영험한 능력을 주목하게 하기에 충분했는데요. 남자친구였던 가수 윤호윤호와 배우 김정현 등을 조종했다는 선로 곤혹을 겪은 서예지의 뒷면을 제시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SBS 런닝맨 출연 당시 함께 출연했던 서예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방송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던 제시. 특히 서예지가 게리와 함께 게임을 진행할 때의 표정은 정말 기분 나쁜 얼굴이었습니다. 서예지의 인성을 미리 알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찌됐건 가스라이팅에서 학폭, 스태프 갑질까지 여배우로서 치명타는 죄다 안고 잠적 중인 서예지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지금 모두 제시의 표정처럼 그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서예지 사건 이후 제시의 선견지명 짤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 수사대를 통해 이전 제시의 예언 영상들도 속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라이징 스타도 포함되어 있죠. 서예지 논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학폭폭로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이 중에는 한창 주가를 올리며 대세 여배우로 성장하고 있던 박혜수도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아한 이미지와 똑부러진 연기력으로 승장구할 것이라 평가받던 박혜수. 자신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는 철면피 대응으로 더욱 빈축을 샀는데요. 결국 KBS 드라마 디어엠 방영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민폐 배우 5명까지 달게 됐습니다. 박혜수의 논란 역시 제시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웹예능 제시의 쇼터뷰에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멤버들과 함께 출연한 박혜수를 보며 그녀는 되게 귀엽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시는 현재 연예계 잠정 탈퇴를 선언한 AOA 출신 지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5년 전 엠넷에서 방송됐던 언프리티 랩스타를 통해 같이 출연했던 AOA 지민의 인성을 지적했었는데요. 지민과 키썸이 속한 팀이 팀 배틀에서 2등을 차지하자 떨어질 팀은 지민 팀이라며 바로 옆에 착석한 지민 팀을 손으로 가리키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지나친 근자감 캐릭터로 보였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보니 다 그럴만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시의 행동에 화가 나 무대 밖으로 나가버린 지민은 나중에 MBC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당시 사건 이후 제시가 전화를 해 항상 겸손해야 되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제시 성대모사를 하기 위해 끌어낸 에피소드였지만 이 말 또한 제시의 놀라운 선견지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의 연인을 빼앗아 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당신과 힘들게 끝을 맺은 연인이 바로 당신의 친구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종 이성을 마비시키고 때로는 축복받지 못할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은 때로 대중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인성 최악 갑질 여배우 톱3. 3위는 서예지입니다. 김정현의 논란은 제작 발표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회 당시 그는 상대 배우 서연에게 차갑고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무표정과 경직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현장을 어색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배우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조차 결여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김정현은 캐릭터 몰입과 현장 기온을 이유로 대본 수정을 요구하며 작가와 제작진, 심지어 상대 배우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킨십과 러브라인 장면을 거부하며 제작진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이는 서예지와의 사적 관계로 이어지며 논란을 확대시켰습니다. 서예지의 조종 의혹은 스캔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상대 배우에게 냉정하게 대하라고 지시하며 그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김정현에게 스태프와의 인사를 금지시키고 딱하게 행동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스킨십 장면을 거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며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예지의 사생활 논란은 끝이 없었습니다. 김정현 사건 이후 그녀의 집착적 성향과 과거 남성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윤호와 손호준과 연이어 교제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윤호가 군 복무 중일 때 손호준과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윤호와 손호준의 우정에 금이 갔다는 소문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학교 폭력 의혹과 촬영장에서의 갑질은 서예지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켰습니다. 학창 시절 서예지가 학교 폭력 주동자였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그녀의 과거는 재조명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폭언과 금품 갈취를 일삼았다는 증언과 성형 이후 조용히 지냈다는 이야기는 대중에게 그녀의 이미지와 실체 간의 괴리를 느끼게 했습니다. 촬영장에서의 갑질 논란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서예지는 스태프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간접 흡연 피해를 주며 담배 심부름에서 작은 실수가 있을 경우 담배 연기로 혼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스태프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강제로 바꾸게 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은 현장 안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영화 촬영 중 서예진은 상대 배우 김재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음주운전을 했으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두고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며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는 그녀의 발언은 현장 동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2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악역 연기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연기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주인공으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1996년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고 당시 신은경은 법정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강조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실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어 석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그녀가 연기했던 악역 캐릭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신은경은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자숙 없이 빠르게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2010년 신은경은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한 뒤 연락을 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상 결제를 승인한 직원은 해고되었고 신은경은 대출을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은경은 힐링 캠프에 출연해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혼자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권만 보유한 채 아들을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8년간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육비를 소속사에서 대신 받았고 그것마저 부족해 귀금속까지 팔아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은경은 이를 반박했으나 전 매니저는 신은경의 주장이 허위라고 증언하며 그녀가 허언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은경은 과거 인터뷰에서 나는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라며 6마리의 고양이를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혼 후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으며 신은경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신은경은 3억 원의 채무와 9천만 원의 세금 체납 상태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랑하는 거다 등 해외여행에 2억 원을 사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사과나 해명 없이 다시 연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여러 논란을 뒤로한 채 활동을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안기고 있습니다. 신은경은 과거의 논란을 묻으려 하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그 논란이 쉽게 사라지 않을 것입니다. 1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뛰어난 연기력과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허언증과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행동과 발언은 종대중과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와 신뢰는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과거 사극 촬영 중 서클렌즈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적 고증과 사실이 중요한 사극에서 서클렌즈는 부적합한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이를 보완 렌즈라며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런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허언증이 시작된 중요한 사례로 꼽힙니다. 구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허언증적인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머리 부상을 입었을 때 검사 결과 내 운해가 다른 사람의 2배 크기로 나타났다며 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이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술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선 유아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사실 그 시험에서 유아를 그리지 않았고 그녀가 떨어진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혜선의 허언증은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에서도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녀는 이혼 중 안재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두 사람 간의 카오톡 대화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그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재현은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감정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내용일 뿐 외도와 관련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이혼을 성격 차이로 마무리했지만 구에서는 끝까지 모든 책임을 안재현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국민 역적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고 안재현은 2년 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한 방송에서 세상엔 남자가 절반이고 널린 게 남자라는 발언을 하며 연애 중임을 밝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연애 중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녀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으며 대중은 그녀의 말과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구에서는 허언증과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그녀의 말과 행동은 연예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